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KTB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 그리고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은 이겁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닝 시즌. 일단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먼저 문서진 부대표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사실 이 인기가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갤럭시 8의 인기 척도는 우리나라 판매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글로벌 판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천만 대 판매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5천만 대 판매 수준,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제 올해 전체 네네.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 컨센서스는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 또 이제 신청해 보시고. 네네 했는데 뒤에 말은 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요. 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그 갤럭시 S8과 관련된 미디어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직접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은 기존 스마트폰과 손을 긋고 기존 스마트폰의 틀을 벗어나 스마트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품입니다. 5년, 10년 후 오늘을 돌이켜보면 갤럭시 S8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이 시작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빅스비, 삼성 넥스, 삼성 커넥트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에코시스템이 시작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제품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몰입감 있는 스크린과 전후면 엣지에 물 흐르듯 유연한 곡면은 스마트폰 디자인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자,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긴 했는데 뭔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느낌 아닌 느낌으로 갤럭시 노트 7과는 조금 겸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지금 혁신을 담았다고는 하는데 내용 보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지 않나요? 예, 저는 못 느끼겠던데요. 그냥 딱 갤럭시 8의 처음에 스펙을 딱 보는 순간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안정을 택했구나. 조금 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터지는데 좀 주력을 기울였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갤럭시 8이 그러니까 뭐 6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거는 갤럭시 유저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8 이후에 진짜 소위 말하면 진짜 본 모델은 오히려 이거 노트 8이라든지 갤럭시 9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노트에 대한 노트 폭발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약간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한 휴대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건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S8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만은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닝 시즌이 출발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 은행주가 첫 번째로 어떤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저기 김윤서 연구원님이 이번 미국 어닝 시즌이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될지 우리가 사실 인덱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뭐 보조 지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사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랑 미국 기업 실적이랑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실적이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네네. 거고 미국 주식시장이 실적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게 되면 네.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좀 조정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는 건데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 추정치 자체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표 자체가 일단은 계속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달러화가 조금 이제 강세 압력이 좀 이제 완화된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국제 유가가 반등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 제조업 쪽에서 이익 추정이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반등을 시켜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전반적인 1분기 미국 기업 실적은 일단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렇게 많이 좋아지기도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중립적인 영향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어쨌든 실적 컨센서스만 보면 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한 순이익 기준 한 12%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사실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가격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뭐 충족시킨다고 해서 추가적인 뭔가 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원래 전반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괜찮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사업적인 환경 역시도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뭐 탄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뭐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금융주 실적이 우리나라 증시에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을 저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만 보는 방향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네네. 어쨌든 돈에 관련된 흐름이 어쨌든 미국 쪽 금융주라든지 미국 쪽에 아직까지 조금 더 네. 유지돼 있는다는 쪽에 조금 초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다. 미국에서 아무리 뭐 그러니까 미국도 좋아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는 네. 지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상당 부분 이제 방향이 좀 됐으니까 네네. 예, 그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미국 은행주에 직접 투자하시는 뭐 해외 투자자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조만간 발표하게 될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내려주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까지는 뭐 눈높이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네.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미국 금융주가 그 트럼프 트레이딩의 좀 대표 업종 중에 하나죠. 네. 어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감세, 뭐 인프라 정책에 따른 미국 성장 기대감, 네. 거기에 따른 뭐 금리 상승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좀 기대감과 낮아졌죠. 추진력이 굉장히 네. 약해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고, 다만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그 리플레이션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죠. 지금 경기 자체가 유가랑 같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 네네. 거기에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노믹스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 조금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네. 앞으로 2분기 때 결국에는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성장 전망 그리고 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가 사실은 2분기 은행들 기업 실적의 키 팩터가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경기의 흐름을. 그런데 그 미국의 은행주는 우리나라의 은행주와는 조금 다른 그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와중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연간으로 봤을 때 어닝 시즌만 봤을 때는 잘 몰라도 좀 연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은행주 실적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계속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는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건 맞는데 네네.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연준이 최근에는 금리 인상은 하지만 계속 점진적인 인상을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 또 많이 완화된 상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 하나가 내년에 사실 옐런 의장이 연임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사실 새벽에 해소가 돼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연임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연령 대장 좋아한다. 그녀를 존중한다. 네네. 그러니까 연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특히 자기는 그러니까 저금리에 대한 부분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저희가 예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 시간에 네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사실 트럼프의 공약은 이거 하나 이거를 맞추면 이게 안 맞고 이거 맞추면 이게 안 맞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네네. 하지만 통틀어서 보면 결국에는 연준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달러는 약간 이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기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흐름은 안 보였다가 최근에 그런 흐름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기업들, 은행들의 실적 소위 말하면 이제 증가세가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자금 유출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 이 트럼프가 아무리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미국의 국민들과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똑같잖아요. 미국 경제 성장시켜보자. 사실 미국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닝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그 기대감은 1분기에는 나오진 않겠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네네. 있고요. 결국엔 소비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직은 네, 뭐 네. 그렇게 강력한 낙수 효과를 기대할 만큼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강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어떤 기저 효과가 지금 발현이 되는 거고 네. 2분기부터 이제 이런 기저가 사라지죠. WTI가 이제 작년 1분기 33불, 2분기가 46불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이런 기저가 약해지니까 사실은 뭐 헤드라인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수요가 결국엔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네. 수요가 드라이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2분기 경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IT나 뭐 포스코 혹은 뭐 LG전자 이런 것들을 이런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이다. 뭐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 국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분기 어닝 시즌은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1분기 경기지표, 글로벌 경기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네.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그러니까 1월 달까지죠.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기업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됐고, 네네. 이게 2분기 때 조금 주춤했어요. 그래서 네. 얼추 상향 조정이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다시 좀 재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추정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네네네. 이제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은 그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네. 되돌아보면 1분기 그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수출도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좋았고 네. 유가 기저도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결과는 아무래도 지금 지수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앞서 나왔지만 지정학 리스크 속 네네. 어닝 시즌인데 네네. 앞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는 이건 일회성이라고 보고 네네. 있고 결국에 실적이 더 지수에 긍정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지수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IT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실적 이제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약간 하향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게 이제 워낙 많이 그러니까 상향 조정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 조정되는 거지 이게 나머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뭐 말한 것처럼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자동차라든지 화학 같은 일부 특정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어닝 쇼크 리스크는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동차라든지 화장품 실질적으로 판매 관련 부분 조금 둔화된 부분이 그렇죠. 확실하게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들은 여전히 저는 컨센서스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도 봐도 중국의 무역 수지 1분기 무역 수지 자체도 수출 수입 다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시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려감을 저는 안 나타내도 될 거라 봅니다. 김윤서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증권사들이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모든 업종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가운데 실제로 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이에요? 이제 IT랑 소재 그리고 통신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네네. 사실 실적 모멘텀 제일 강하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3월 말로 갈수록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숫자가 계속해서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네, 3월 그렇죠. 31일까지 다 정확한 숫자 나오는 건데 말로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실적 숫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거고 IT랑 화학은 사실 2분기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존 주도 업종 중에서 지금 상장 업종 중에 가장 모멘텀 강하기 때문에 IT 화학은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추정치가 지금 이제 뭐 안 좋은 1분기 안 좋은 업종들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죠. 1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네네. 내수 업종들 많이 빠졌어요. 1분기 네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그렇죠. 아무리 많이 빠져도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안 싸 보이죠. 네네. 근데 실적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1분기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돌면 네. 이제는 이제 싸 보여야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내수 업종 2분기 때 턴어라운드 모멘텀 갖춘 업종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어떤 업종? 이와 관련해 저희는 1순위는 이제 제약바이오 아, 제약바이오. 네, 지금 이제 가격 매력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네. 음식료, 요렇게 세 가지 업종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 높고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 갖춘 업종이나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종이 한정적이라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 어떤 업종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명확합니다. 그냥 IT.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물론 납폭과대 저가 뭐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내수 관련주의 실적 성장성 관련 부분은 사실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네네. 어쨌든 주가의 상승의 탄력 관련 부분을 간다면 네.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한 것만 보다는 저 잘 나왔다. 그 실적보다는 지금 낮으니까 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납폭과대주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양할 거면 어쨌든 실적 드라이브가 강한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를 피크로 약간 3분기랑 꺾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4분기랑 내년까지 길게 본다면 여전히 IT 쪽의 업종 업황은 괜찮다고 보기 네네. 때문에 결국에는 IT 대용주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뭐 네.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그다음 삼성전자. 저는 이번에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꾸만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그 개인 투자자 못 산다고 하지만 200만 원짜리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주가를 지수가 상승을 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상승했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갔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합니다. 그럼 네. 결국엔 삼성전자를 지금 또 최근에 또 조정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중소형주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IT 부품 소재 관련 부분. 일단 어쨌든 전방업체들이 일단 공장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소재와 부품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업 이름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닝 시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 그리고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